겨울비로 개막이 연기됐던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 막이 올랐습니다.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준비됐습니다. 흙탕물 저감을 위한 계단식 경작지가 시범 준공됐습니다. 토사 유실이 크게 줄고 비용 부담도 없어 농민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를 위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에 시작됩니다. 소화전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환경부가 흙탕물 저감 사업을 위해 발생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사진 고랭지 밭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효과도 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도 없어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고랭지밭. 가파른 비탈면에 있던 경작지가 계단 모양의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밭 주변을 돌망태로 빙 두르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마련됐습니다. 환경부가 흙탕물 저감을 위해 계단식 경작지를 시범 준공했습니다. 기존 급경사밭을 이처럼 계단식으로 조성했을 경우 토사 유출량이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회수로 주변에 돌망태를 한 번 더 쌓아 흙을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계단식밭을 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비료인지 그다음에 유기비료 등이 유실이 좀 덜 되고요. 토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덜 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아마 증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70%는 국비로, 나머지 30%는 한강 수계기금과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이라 농민들은 부담 없이 계단식 경작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 면적이 5%가량 줄어들고 경사도가 20도 이하에만 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게 평탄화가 되다 보면 생산량이랄지 농업의 어떤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훨씬 더 환경도 살리고 또 소득도 좋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면은 환경부가 2008년부터 흙탕물 저감에 투입한 예산만 1,500억 원. 1년 뒤 계단식 경작지에 흙탕물 저감 효과가 확인되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고랭지 농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눈과 얼음의 고장인 평창 대관령에서 눈꽃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아기자기한 눈 조각은 물론이고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해졌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평창 대관령 송천 일대가 새하얀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 캐릭터가 눈 조각으로 재탄생하는가 하면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와 수호랑도 축제를 찾은 관객들을 반겼습니다. 내일로 여행으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이 눈꽃 축제도 재밌고 또 닥터트리기에서 입장권도 무료로 받아서 들어온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이나 연인과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새하얀 눈 조각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고 눈썰매, 승마, 스노우볼링, 이글루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된 놀이형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야외 구이터의 먹거리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누나랑 가족이랑 왔는데 저기 조각상들에서 사진도 찍고 누나랑 눈싸움도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눈꽃축제 준비위원회는 올해 겨울비 등으로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각을 통해서 보는 축제보다는 체험을 많이 늘려서 방문객들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어요. 지난주 내린 겨울비로 개막이 일주일 늦춰진 대관령 눈꽃축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에 본격적인 겨울왕국이 찾아오면서 인제 빙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등 도내 겨울축제도 관람객들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횡성 군수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늘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횡성 군수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에선 이관형 전 도의원과 장신상 전 군의원이, 한국당에선 김명기 전 농협 강원본부장과 박명서 군민대통합위원장, 이병한 전 부군수, 진기엽 전 도의원, 함종국 도의원 등 현재까지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예비 군수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고 공직자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6일입니다. 화재 현장에 가면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소화전입니다. 불을 끄다가 물이 부족해지면 바로 급수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화전 옆에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많아서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춘천시 신부급 발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찾은 건 주위에 있는 소화전. 가까운 거리에서 물을 빠르게 공급해 불을 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진압 시 소방 차량에 실려 있는 물로는 보통 4, 5분 정도면 모두 물이 소진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소화전 주변 5m 내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돼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소화전에는 연석의 적색 표시와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직접 살펴봤습니다. 춘천의 한 전통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소화전. 차량 한 대가 버젓이 소화전을 막고 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해도 그때뿐 금세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소화전은 소방관들에게는 주유소 같은 곳입니다. 불을 끄다가 물이 다 떨어지면 소화전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차들로 막혀 있으면 소화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들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협소한 골목에 있는 소화전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인근 소화전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모두 6천여 개. 모두 불이 났을 때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소방당국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이제는 근절하겠다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평준화 고교 신입생 추천 배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선 지원 후 추천 배정으로 원주 77%, 춘천 72%, 강릉 79%의 학생이 1, 2지망 학교에 배정됐지만 임의 배정으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 일부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는 21일에 배정된 학교에서 열리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합니다. 전기와 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오늘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오는 29일과 30일에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설을 앞두고 내일부터 원주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54곳의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설 전후인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에는 도로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현수막과 입간판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화재 발생을 대비해 허용 구간 내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부가 가뭄시 횡성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며 횡성군의 원주 취수장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대책위원회 등을 만난 자리에서 횡성댐의 용수 공급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수 안전도가 낮게 조사됐기 때문에 원주 취수장을 폐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원주 취수장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필요 없는 긴급 급수 시설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연평균 기온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연평균 기온은 12.9도로 평년 평균보다 1.5도가 높았으며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평균 기온은 13.5도로 역시 사상 두 번째로 높았고 전 세계 평균 기온도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월을 제외한 나머지 11달은 연평균 기온이 0.5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